사람, 일 잘하는 사람, 표 2번 이창균 후보 지지를 위해서 지금 우리 보수 재건에 소명을 다하겠다는 우리 진짜 보수, 바른 보수, 바른미래당 대표이신 유승민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정치부장 박창훈입니다. 저는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덕풍 정통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까 1일 뉴스에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하남에 출마하는 이창근 후보를 현장 취재를 나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 지금 뒤쪽으로 보이는 이 덕풍시장이 장날이라서요. 덕풍시장에 유세를 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이창근 후보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시고 그리고 꼭 당선돼서 이 나라, 무너진 나라를 다시 되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이 나라 정말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번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1일 뉴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세훈 후보께서 테러를 당하실 뻔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막말을 한 민주당 후보들 전혀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왜 맨날 사과만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거 덕풍시장 앞에 이것은 이제 보면은 그 길이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되게 좁은 도로.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하남의 구시가지인데요. 이창근 후보께서도 이곳에 대해서 정말 이곳의 그 교통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낙후되어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요. 그 공약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창근 후보가 이 하남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새로운 보수당에서 온 유모 씨가 지금 현재 응원을 와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그닥 듣고 싶지 않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창근 후보의 연설이 시작될 때까지 잠시 여러분들께 여러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하남은 민주당의 최종윤 후보 그리고 이창근 후보 그리고 이현재 현 국회의원이 현재 출마를 한 상태입니다. 뭐 다른 후보들도 있지만 의미가 있는 지지율은 아니라서 이 세 분만 먼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창근 후보 지금 이곳은 여론조사가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몇 퍼센트다, 뭐 이기고 있다, 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거 덕풍시장에서 이창근 후보를 따라서 지원 유세를 하는 것을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창근 후보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걸 보고 환한 미소로 꼭 이 정권을 무너뜨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는 이창근 후보가 정말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현재 후보는 컷오프에 반발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지만 이현재 후보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먼저 단일화도 제안을 하셨지만 지금 뭐 얘기가 없는 걸 봐서는 끝까지 완주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 하남의 적임자는 이창근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하남 쪽의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분 이창근 후보 지금 이창근 후보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연설 보시고 인터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의 탄생의 의미와 배경처럼 저는 범보수 중도 단일 후보처럼 정말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전의 실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폭망, 외교무능, 안보무장해제,
국민분들 지난 3년이라는 시간 여러분들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로 경제 위기가 다가왔지만 이 경제 위기는 코로나 위기가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만기업 친노조 정책,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이로 인해서 여기 계신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그곳에 종사하시는 우리 근로자분들이 이미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기에 코로나19가 기름을 부은 것뿐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3년의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 3년의 시간을 보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경제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정부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이 다시 우리에게 닥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찌 될지 예측이 안 됩니다. 이번 4.15 총선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정말 마지막 출구, 마지막 비상구와 같습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 미래통합당 후보 2번 이창근에게 던져주셔야지만 이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 덕풍시장에 있는 이 구도심은 하남의 심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남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이 구도심은 그야말로 구도심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도심이 다시 하남의 심장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경제를 알고 일머리를 알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40대 젊은 경제 전문가가 올바른 정치로 정직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남의 균형 발전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여기 계신 유승민 선배님으로부터 늘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고. 맞습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꿉니다. 하지만 제대로 정직하게 해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제대로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하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전 하남시 유상훈 국회의원께서 이창근 후보 지지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하남 시민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우리 모두 코로나 위기가 조속히 극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 못지않게 중요한 위기 극복의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3년 동안 문정권 좌파 독재를 4월 15일 총선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좌파 독재 대적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단결된 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4월 15일 총선은 72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상 6.25 전쟁, 4.19 혁명 등과 못지않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중요한 기로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개헌 저지선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힘이 하나로 뭉쳐져야 됩니다. 우리 하남에서는 미래한국당 후보 기호 2번 이창근 후보에게 모아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27만 하남 시민 여러분, 저는 과거 하남 국제 환경 박람회 비리 의혹을 규명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하남 국제 환경 박람회 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2016년에는 하남시에 책임 있는 분들의 비리 의혹 연루설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남형 권력비리 의혹을 규명하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도시가 커감에 따라 책임 있는 분들의 부패 혐의 많은 시민 여러분, 도시가 커감에 따라 책임 있는 분들의 여러분, 코로나 사태와 좌파 독재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이 귀한 가치를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줍시다. 저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자를 바라보며 우리 자유 대한에 대한 희망을 갖습니다. 모두 하나로 힘을 모읍시다. 뭉칩시다. 뭉치고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경장박사 이창근이 되내겠습니다. 가자! 흔들어줘! 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여러분 힘 모아 주시겠습니까? 힘 모아 주실 거죠? 네, 힘 모아 주시고 하남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뜻을 모아서 기호 2번 이창근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께서 사전 투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6시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께서 자리하시기로 했는데 급하게 당에서 일이 있으셔서 하남으로 오시던 중 다시 중앙당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내일 다시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유세 보셨습니다. 이창근 후보 되게 든든한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제 전문가, 망가진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그런 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이창근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요, 이창근 후보가 지금 걸어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창근 후보 경기도 하남입니다. 혹시 하남에 지인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꼭 좀 이창근 후보가 어떤 분이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분인지만 알면 이창근 후보가 정답이다 이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창근 후보가 누군지, 그리고 집집마다 배달된 공보물 한번 꼭 읽어보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창근 후보가 왜 정답인지, 하남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다 이거를 알 수 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창근 후보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으니까요, 곧 여러분들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은 이창근 후보와 인터뷰,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디.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신한수에 출연하고 있는 이창근 후보입니다. 저는 하남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보면 네. 여기가 이제 현재 그 네. 어떻게 보면 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네네. 곳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아직도 이렇게 예전에 구시가지가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의 슬럼화라든지 네. 뭔가 이게 지역 간의 갈등이 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하남은 과거 지난 98년 12월만 하더라도 인구가 약 10만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13만, 16만 이렇게 가다가 최근 들어서 27만 4천 명의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네. 인구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네.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곳 구도심이 그야말로 구도심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구도심은 하남의 지정학적 위치나 지리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도시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모든 후보들이 네. 교통 공약을 비슷하게 내놓고 있는데 네. 교통 부분은 그 후보들은 그야말로 교통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교통이라는 것은 사실 교통이 인프라가 되어서 도시 발전의 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타 후보와 제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하남의 구도심 그리고 하남의 남과 부 네. 이걸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런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미 미사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의해서 지하철 5호선이 확정이 됐고 이제 네.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하철 5호선은 서울의 강동과 하남을 잇는 네. 북측의 인프라입니다. 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3호선이 역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의해서 네.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 3호선은 강남 송파와 하남의 남부를 잇는 네. 축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두 개 축을 그냥 놔두어 버리면은 네. 남은 남대로, 네. 북은 북대로, 구도심인 여기 도시의 심장은 심장대로 네. 따로 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5호선과 3호선이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만나는 그러한 교통축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남은 과제가 하나는 9호선이 있습니다. 네. 9호선은 역시 강남, 송파, 강동. 네. 그래서 하남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그 9호선까지 네. 포함해서 하남 내에서 3호선, 5호선, 9호선이 만나서 환승 교통망을 이룬다면 네. 그야말로 도시가 남과 북이 네. 그리고 구도심과 함께 조화로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통대로 봐서는 안 되고 장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관해서 봐야 된다는 게 저희 공약이고 저희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지하철 하나만으로 해결될 인구가 아니잖아요. 27만 명이라면 지하철 한 개 노선 정도로는 뭐 색도 없는 그런 문제이기 네.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 아주 정말 좋은 이야기신 것 같고 네. 그리고 현실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 또 혹시 지역에 대한 공약이 또 있다면요? 네. 우리 지역은 자족 기능이 부족합니다. 네. 제가 98년 12월에 하남에 들어와서 22년간 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22년간 듣는 얘기가 여전히 하남은 자족 기능이 없다. 네. 산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도대체 기존 정치는 뭘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남을 진단을 먼저 해봤습니다. 네. 하남은 그야말로 여전히 생계형 서비스업이 절반이 넘는 네.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진 굉장히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는 네. 그런 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하남은 거대하게 인구가 성장하다 보니 네. 인구는 성장하는 그런 도시다 보니 과밀 억제 권역, 네. 도시 전체가 과밀 억제 권역으로 엮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 도시가 제조업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미래 산업 변화 흐름,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산업이 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남이 정말 가져가야 될 방향은 문화, 창조, 관광 산업이다. 네, 네. 그리고 의료 관광이다. 네. 그런 대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남의 CJ 라이브 시티, 네. 제2의 에버랜드와 같은 네. 문화 창조 레저 밸리를 건설하고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하남을 VR, AR 클러스터 구축, 네. 그리고 제2웹툰 융합센터, 네. 그리고 스포츠 공연 전시가 복합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남이 정말 필요한 것은 한국형 중강촌이라 해서 네. 하나의 창업단지입니다. 네. 창업단지와 기업 캠퍼스 네. 그런 것들이 조성이 된다면 하남으로 창조산업, 창조기업, 창조인재가 몰려들어 결국 일자리 창출은 물론 네. 하남이 자족 기능을 회복한 네. 그러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네. 그러한 샌프란시스코가 다시 태어났듯이 네. 그러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다른 후보분들도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네. 다른 후보분들이랑 좀 차이가 있는 건 다른 후보분들은 이제 보통 뭐 핀테크 단지라든지 뭐 네. 스마트 시티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네. 지금 이제 후보님이 얘기하시는 건 이제 복합 문화 단지를 얘기하시는 거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도 말씀드렸고 어쨌든 여러 가지 디테일한 방안을 제가 한 5가지를 드린 네,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실현 가능하고 타우와 차별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 3기 신도시가 하나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3기 신도시가 정부가 하는 대로 나와둔다면은 네. 미사 강변 신도시와 같은 실패한 도시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도시 설계, 도시 기본 계획부터 네. 제가 당선이 된다면은 네. 당당하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그런 도시 디자인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간다면 정말 하남이 처해 있는 여건과 하남의 미래와 네. 조화를 이뤄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자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다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일머리를 알고 경제를 아는 사람이 네. 해야 된다는 결론인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유세 다니시면서 네. 지역 분위기는 어떤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역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네. 많이 좋아졌고 우리 신의 한수에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래통합당의 탄생의 의미와 배경이 있는데 우리 미래통합당 공당입니다. 네. 공당이고 공당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 원칙이란 건 뭐냐? 당선 무효형, 즉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네. 그러한 후보는 계속 재판 중일 때 공천에서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은 그 원칙에 따라 공천을 배제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공천 배제에 불복하고 네. 또 탈당을 해서 네. 마치 회개한 변명, 그것이 당무의 일환이다. 그것은 미래통합당과 우리 당원들을 전부 범죄 집단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회개한 변명을 늘어놓는 후보가 개인 영달을 위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지역 네. 분위기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문재인 정부 3년 이대로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3년의 시간이 또다시 다가온다면 네. 정말 한치 앞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나 대한민국의 경제나 하남의 미래나 하남의 경제가 없다. 네. 이런 걸 느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곳 하남도 역시 민주당 후보는 586 운동권 세력입니다. 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문재인 정부의 주요 세력이 누굽니까? 586 운동권 세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586 운동권 세력의 실정에 대해서 너무나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시간이 지난다면은 네. 586 운동권 세력 때 저 40대 젊은 경제 전문가 이창근 네. 그리고 무소속 후보 이현재 후보 네. 당을 버리고 개인 영달을 위해서 공천 불복하고 탈당하고 네. 했지만 나쁜 정치와의 싸움에서도 이창근의 미래 정치, 좋은 정치와의 싸움 그렇게 봐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네. 묵묵히 간다면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 자신합니다. 예, 오늘 그 오전에 오세훈 후보에 대한 테러 그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혹시 이 동네는 그런 사람은 없나요? 저희도 있었습니다. 있었다고요? 네, 저희도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 정말 미래통합당의 통합의 의미와 배경 때문에 네. 저희는 통합이라는 대의를 살리고자 네. 정말 참고 인내하고 또다시 인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저께 유세에서 네. 시청 사거리 유세였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연설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저희 쪽 지지자와 네. 어쨌든 신랑이가 있었는데 네. 우리 무소속 이현재 후보님 쪽에 네. 지지자인지 선거 관계자인지 모르겠어요. 네. 오셔서 행패 안에 행패를 부린 게 있었어요. 아. 근데 어쨌든 우리 측 지지자와의 신랑이 끝에 네. 먼저 퇴장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후보님께서 도착하신 상황은 아니었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후보님이 유세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 이현재 후보의 무슨 뭐 선거운동원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아니죠. 어쨌든 네. 지금 유세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 요거를- 의도가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참 선거 방해자라는 게 굉장히 큰 죄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다 같은 하남 지역 사람이고 해서 우리 지지자가 참 그냥 대의에 네. 후보의 뜻이 통합이다 그런 네. 뜻에 맞게 참고 넘어가 주셨는데요. 네, 네. 만약에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정말 자유 우파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많은 응원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오늘의 오세훈 후보의 그런 그 식칼 테러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되기 위해서 주변에 혹시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는지, 혹시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경찰에 즉각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후보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후보를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셔도 아시겠지만 경찰관들도 사실 오세훈 후보 그 대진현이 와서 선거 방해할 때도 맞습니다. 수수방관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우리 후보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유세 현장에도 많이 나가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뭉쳐진다면 오는 4.15 총선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 지난 4년의 시간에 대한 심판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위기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경제 학자들이 폐기하라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기반한 반기업 친노조 정책, 그리고 주 52시간 급격한 도입, 그리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9988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대다수고 중소기업의 종사자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러한 분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벌써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 국면, 하강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를 맞았는데 문재인 정부 대처 보십시오. 긴급 재난지원금,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포함한 우리 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재난기본소득, 소득이라는 것은요 장기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공급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일회성으로 여러분들 그거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위기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다시 말하면은 고용의 안정, 고용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것이 문재인 정부 513조 슈퍼재정 만들면 뭐하냐,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을 동원해서 재정 구조 개혁을 해서 100조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정말 이 경제 위기에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재정을 펴라는 게
그러한 정책을 펴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위기를 대처도 못하는데 앞으로 남은 2년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또다시 민주당 과반 의석의 4년, 여러분들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널리 알려주셔서 정말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심판하여 주셔야 됩니다. 2번을 찍으면 2번이 됩니다. 어느 지역구에서도 우리 미래통합당 2번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창근 하면 여러분 화이팅 해주십시오. 이창근! 화이팅! 이창근! 화이팅! 이창근!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광주 갑으로 가서 조옥동 후보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옥동 후보 인터뷰 잠시 후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신혜한수 누구시죠? 신혜한수 우리 박창원 부장님. 박성 부장님. 질문이 더 있구나.